함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항등함수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떠올렸을 때 그 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으로 a가 나오고, 그리고 b랑 c를 집어넣었을 땐 b랑 c가 그대로 나오는,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바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 그러니까 항상 함수값이 같게 나오는 함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 중에는 y는 x라는 함수가 있겠죠. 이 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수함수는요, x값에 a, b, c 어떤 걸 집어넣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바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하나의 함수값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y는 3이라는 그래프,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랑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y는 숫자, 이런 형태가 상수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상수함수의 공역에는 남는 원소들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역의 원소는 하나다. 어떤 걸 넣어도 그 원소만 함수값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G, F, H 함수 3개의 대응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먼저 볼게요. F는 상수함수냐고 물어봤는데요. F 함수를 보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땐 1이 나오고 2랑 3을 집어넣으면 각각 2랑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게 바로 나왔죠.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니라 항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G는 항등함수냐? 이것도 보니까 1, 2, 3 뭘 집어넣든 항상 같은 값 1이 함수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항등이 아니라 상수함수다. 니은도 틀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인 것은 두 개다. 우선 함수 f를 보니 각각의 정역 원소마다 서로 다른 함수값들을 골랐잖아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1대1 함수다 일단.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조건, 이 공역 전체가 치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에서 남는 원소가 없다. 모두 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 안에서도 1대1 대응이 된다. 기억나시죠? 자, 함수 G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정의역에서 집어넣은 것들이 다 같은 함수값으로 가버렸잖아요. 함수값이 겹쳐버렸죠. 얘는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H를 볼 건데요. 얘는 각각의 정의역 원소들이 고른 함수값들이 다 하나도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 그리고 공역에 남는 원소도 없죠.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비로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두 개다. 디귿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가 1, 3, 5, 8로 주어져 있고요. 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를 3개를 줬습니다. f, g, h인데 이렇게 각각 있다고 해볼게요. 그 원소들끼리의 대응 관계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각각의 함수가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건 다 몰라도 함수 g가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 함수값으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3, 5, 8이 각각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바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g는 바로 다 구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함수 g랑 h의 대응 관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f3은 g5 더하기 h5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G5죠. G5는 항등함수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잖아요. G5가 5다. 근데 뒤에 있는 H5가 몇인지 모르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F3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F3 입장에서는 5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3은 어떤 함수값 1, 3, 5, 8 4개 숫자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5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값이다. 자, 5보다 큰 값 뭐밖에 없어요? 함수값에서는 8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에다가 H5를 더한 게 될 수 있는 건 이 8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H5는 3이 되면서 결국 F3은 8이다. 이걸 바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 H5는 3이다. H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시고요. 자, 이 짝대기를 긋자마자 나머지 짝대기들도 바로 3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왜냐? H라는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다음 조건. F8은 F5 더하기 4다. 자, 근데 F8이랑 F5 우리 둘 다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정보밖에 없어요. F8이 F5보다 4만큼 크다. 그러니까 8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4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함수값이 1, 3, 5, 8 4개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4만큼 차이 나는 함수값 두 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얘밖에 없는 거예요. 1이랑 5. 얘네만 딱 4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F5는 1이 되는 거고 F8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두 함수값의 차이가 4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F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만 지금 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F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에도 공역에도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둘 다 각각 1이랑 3이 비어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함수를 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를 다 구했죠. 여기서 F1, G1, H1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매치되는 값들 3, 1, 3을 더해서 정답은 7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가 원소가 a, b, c라고 했고요.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항등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건 a, b, c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원소가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fx가 지금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지금 구간이 세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3 이상 5 미만, 그리고 5 이상일 때. 근데 중요한 건 이 fx라는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3개밖에 없다는 거죠. a, b, c. 그리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a, b, c가 그대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각각의 범위에서 집어넣은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맨 위에 있는 범위 x가 3보다 작을 때는 항상 2가 나온대요. 자, 그럼 3보다 작은 값 중에서 집어넣은 게 바로 2가 된다면 뭘 집어넣어야지 항등함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x에다 2를 집어넣어야지 함수값이 2가 나왔을 때 이 둘이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정의역 원소는 유일하게 x는 2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3에서 5 사이에는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나온대요. 그렇죠. 근데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집어넣은 값 x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봤을 때 x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항등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의역 원소는 x는 4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x가 5 이상일 때는요. fx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4. 이게 함수값인데 이게 집어넣은 값 x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항등함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얘네 인수분해 했더니 x-7, x 플러스 2. 그래서 x는 7이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x가 지금 5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는 탈락하는 거고요. x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각각의 범위에서 항등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소가 딱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총 3개죠. 결국 얘네가 각각 a, b, c가 돼서 집합 x의 원소가 2, 4, 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 b, c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셋을 곱해주면 정답은 56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